이럴 거면 뮤지컬 4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1부 때는 저희가 연극 다뤘는데 네. 2부는 오랜만에 식스. 네, 이럴 거면 뮤지컬이니까 뮤지컬로 네. 오늘 오랜만에 가요? 이럴 거면 뮤지컬인데 오랜만에 뮤지컬. 오랜만에 뮤지컬. 네. 1부 때 연극했으니까 2부 때는 뮤지컬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소개할 공연. 네, 식스입니다. 요거는 공연 소개를 우리 국장님이 주로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네. 개요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6월 25일까지 지금 공연하고 있고 네.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그 옛날에 그 저기 저 SM 뭐 이렇게 하고 그 삼성역에 전광판 엄청 비싸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 건물 그 자동차 네. 실제로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광고고 거기 네. 그 브로드웨이 같은 데도 있고 막 이거 있잖아요. 네, 그 삐까뻔쩍한 그 건물. 대충 봐도 대관료가 엄청 비쌀 것 같은 그 건물. 그 공연장에서 하고 있고 공연 시간 80분입니다. 네. 80분이라는 얘기를 극 중에서도 배우들이 합니다. 네. 네. 80분 인터미션 없어요. 이거 들어가셔서 한껏 즐기다가 오시면은 딱 좋을 시간. 그리고 공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티켓 금액 대비해서 시간이 짧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 공연 보신 분들이 시간 짧은 줄 알고 성질나서 가서 봤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리뷰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공연. 제작사는 나는 문화다. I am 컬처. 네. 연극 더 헬멧 뮤지컬 전설의 리틀농구단. 네. 이런 공연을 했었던 회사 I am 컬처가 하는 공연입니다. 이 작품은 2017년에 네.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첫 선을 보였고요. 이거 제가 배우 데뷔할 때. 제가 대학로에서 배우 데뷔할 때 경쟁작이었나요, 그러면? 경쟁까지는 경쟁이 아니죠. 지구별로.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근데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을 만든 분들이 완전 신인이었고 94년생? 네. 94년생이고 거의 이 작품이 거의 첫 작품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둘이 이제 공동 작가 겸 공동 작곡가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연출까지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대박이 나죠. 네. 대박이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웨스트엔드로 가고 북미 투어도 하고 뭐 브로드웨이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브로드웨이 전에였나요? 코로나가 딱 걸리는 바람에 계획됐던 공연들이 조금 이제 약간 지연되는 그러고 나는데 코로나 풀리자마자 바로 이제 공연해서 브로드웨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뭐 웨스트엔드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그 올리비에 어워즈 상에서도 노미네이트 되고 좋은 평가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이제 그 포스터 보면 포스터인가? 그 저기 공연장 가면 입구에도 딱 써 있던데 그 최우수 음악 관련된 상이랑 그 디자인인가? 관련된 상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그 수상 내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을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의상 디자인 토니 상 뭐 11개 부문 수상 막 이 정도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상 두 개만 딱 돼 있어 갖고 좀 그 놀랬어요. 더 많을 것 같은 거 왠지 포스터 자체에 수상 내역으로 쫙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코로나가 중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토니상에서 이제 음악상을 받으면서 이제 음악적인 평가 뭐 작품적인 평가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의상상 이게 이제 헨리 8세의 아내들의 이야기거든요. 6명의 아내들의 이야기인데 워낙 또 뭐 이 6명의 아내들은 다른 영화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개돼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의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호화 찰나나 반짝반짝한 그런 어떤 이거 무슨 옷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전사 같기도 해요. 콘서트 복장은 아닌데 되게 게임 캐릭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복장. 그게 딱 좋네요. 정말 게임 캐릭터 전사 같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6명이 어떤 락 밴드의 멤버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이 부른 노래들이 각자가 누가 제일 우울한 삶을 살았나, 헨리 8세의 아내로서 누가 가장 최악의 삶이었나라는 걸 배틀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되게 우울한데 되게 유쾌하고 자조적이면서 굉장히 음악 자체가 지금
되게 현대 음악, 현대 지금 유행하는 히트곡들을 약간 모방해가지고 노래 자체도 되게 신나고 재밌게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콘서트 같은 뮤지컬입니다. 저는 2023년에 요즘에 느끼는 정서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게 지금 시대의 뮤지컬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발하다. 근데 이걸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약간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상상하다가 예를 들어 그 거꾸로 가는 세계사 막 이런 거 보다가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니 저 죽은 저 왕비들 쟤네들 다 모아다가 신세 한탄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저렇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마지막에 탁 줘서 그 마지막 메시지가 저는 꽤 좋더라고요. 이게 저도 공연 소개하면서 막 하다 보면 헨리 8세의 부인들 원래 국장님은 왠지 이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원래 아셨을 것 같고 완전히 잘 알지 못했고 몇 명 되게 유명한 뭐 엠블린 이런 그 두 번째 아내랑 뭐 세 번째 그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 정도 그리고 헨리 8세의 좀 완벽하게 6명을 전부 알지 못했고 헨리 8세가 굉장히 그런 쪽에서 문란하다. 그래서 많은 아내가 있었다. 요 정도였는데 이 작품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 작품 볼 때는 좀 공부하고 가시는 게 공부란 말이니까 좀 그런데 그냥 네이버 치시면 아주 간단한 그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이거 마케팅 팀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꽤 많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 계신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보면은 뮤지컬 6와 헨리 8세의 여왕들을 해서 공연을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보고 가면은 게임 끝. 기가 막히게 정리했어요.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듣는 건 듣는 거고 공연에 대한 정보는 거기 가서 그거 유튜브 한번 보시면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네. 그거 보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맞아요. 가사가 조금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 락밴드가 거기서 연주를 신나게 하고 하니까 가사가 바로바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내용 알고 들으면 약간 놀라운 토요일에 가사 맞히는 것처럼 쏙쏙쏙 들어와요. 들릴 건 딱 들어오고 그리고 캐릭터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자조적인 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위트 있고 자기 상황, 근데 그 상황 그 인물들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걸 좀 보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종교 개혁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모르고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럼요. 다 알면은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맞아. 근데 이걸 좀 찾아보시고 가서 보시면 중간에 그런 게 가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게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영국 그 헨리 8세와 그 여왕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그 장희빈 얘기처럼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얘기들을 잘 썼을 테니까 우리도 그거 정도는 알고 가서 보면은 훨씬 더 재미가 배가 된다. 12만 원인데 80분이라고? 뭐야? 알고 가서 보면은 적어도 그 돈만큼은 더 뽑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굉장히 그 뮤지컬을 안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잘 안 좋아하기보다는 많이 안 보시거나 좀 그런 분들도 이 공연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극 위주로 가는 뮤지컬에서 점점 이제 쇼 뮤지컬들 그리고 또 콘서트 형식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뮤지컬이기도 하고요. 일단 재밌습니다. 신나고.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또 CJ에서 들으면 또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전 이제 뮤지컬 보디가드를 제가 마케팅으로 참여도 했었는데 보디가드는 영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겠지만 저는 보디가드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이게 뮤지컬인가? 약간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콘서트다. 뮤지컬 형식의 콘서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식스는 그래 뮤지컬에 음악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 거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보디가드를 봤던 사람이 뮤지컬 보디가드를 보러 와서 느꼈을 감정이 어느 정도 그 기대 이상일까?
이런 걸 크게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저는 왜 남자 주인공의 노래도 없고 뮤지컬이랑 영화랑 틀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식스는 헨리 8세의 왕비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놨대.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대가 돼서 딱 오면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헨리 8세의 왕비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딱 가서 보면 EMK에서 하는 뮤지컬처럼 유럽풍의 대극장에서 막 무대 크게 왕비 의상 화려한 드레스 막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광고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었던 바를 뛰어넘어야 놀라운데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식스는 굉장히 놀라웠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그 극장 안에서 막 이렇게 둥실둥실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무대랑 객석이 조금 하나 돼가지고 막 즐기면서 볼 수 있는 뮤지컬이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 라이센스 공연 하고 요번에 하는 거라 우리 배우들이 하는 거라 외국 배우들이 하는 거를 봤었는데 외국 배우들이 했을 때는 외국 관객들 분위기가 완전히 그 진짜 콘서트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일단 공기가 같이 막 즐길 분위기와 같이 막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진짜 콘서트 형식이니까 콘서트에 어울리는 객석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라이센스 공연 갔는데 조금 더 약간 엄숙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딱 오다가 멈칫멈칫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걸 어떻게 좀 더 데우지? 근데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좀 호응을 이끌어내서 그래도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객석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막 콘서트 보듯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이게 식스 이런 게 야광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광봉 아무 때나 막 돌려도 이거 전혀 문제 없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서양식의 창극 같은 느낌이에요. 왜 창극하다 보면 관객 쪽에서 얼쑤 뭐 이런 거 추임새 넣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 식스가 공연을 하다가 6명의 배우가 딱 나와요. 자기들이 왕비들이래. 배틀을 떠야 되겠대. 자기들끼리 노래 불러. 시모가 나도 여기 경연에 낀다고 그러면 이 나머지 5명의 왕비들이 네가? 막 이런 넌 유일하게 사랑받았던 애잖아. 그러면 막 이런 거 관객들이 이런 거 같이 해주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무슨 뭐 아이돌 응원법처럼 어떤 배우가 처음에 공연이 시작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안내 멘트하고 애매한 데서 커튼이 쫙 쳐지면서 그 사이로 배우들이 6명이 촥촥촥 나오잖아요. 이 나올 때 이걸 아는 관객들만 박수를 막 쳐요. 이때 이 박수가 이 공연 처음 보러 온 사람한테 뒤까지 쫙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 객석 점유율이 높아져야 돼요. I am culture. 나는 문화다. 나는 문화니까 너는 관객이다. 이거 안 돼. 이런 접근법 안 돼. 나는 문화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하는 더 적극적인 뭔가 어떤 이 시도가 좀 있어서 객석이 조금 더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관객이라고 하는 게 뭐 매니아 관객들은 똑바로 못 본다 이게 아니라 매니아 관객분들이 앞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걸 일반 관객분들이 뒤에서 받아갖고 이 공기가 에어컨 30평형 에어컨 광고할 때 이 30평형 방이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것처럼 이 관객 박수가 1열에서부터 시작돼갖고 뒤쪽까지 와서 관객한테 이렇게 관객을 한번 거치고 나서 다시 무대로 전달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여기서 따닥 부닥치는 느낌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지금 대표님이 이런 열띤 분위기가 극장 안에서 이거 해야 돼요. 나와야 돼. 공연 안내 멘트 같은 거 할 때 배우들 목소리를 여러분 식스 공연장에서 뭐 여기는 공연장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 앞에 무슨 뭐 바람잡이 같은 사람도 좀 나와갖고 거기 뭐 헨리 8세 이거 그 시대의 왕들이라며 왕비들이 이 시대에 딱 귀환된 거잖아요. 그 옷 입고 그럼 이 시대의 하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 객석 돌아다니면서 오늘 즐겁게 하셔야 되면 가사지도 좀 한두 곡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마당놀이가 사실 앞부분에 그 분위기 잡으려고 옛날부터 전통극에선 그 길놀이라고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관객들 들어가고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잡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들 분위기 잡으려면 객석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려면 객석에다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객석이 많이 비어있으면 조명 켜기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객석을 채워놔야 돼요. 제가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이런 공연들이 있어요. 관객들 호응을 이끌어야 되는 공연. 이거 반드시 차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뭐 그런 거 없나? 이거 저 제작사랑 얘기해갖고 출연 기념 할인을 제한하긴 하죠. 근데 이게 까였어요? 예매처랑 한 번씩 겹칠 때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이제 예매처 할인을 해버리시니까 제의는 항상 하죠. 이게 그 밴드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의뢰이 이 출연자 배우들이 4인조인가?
예, 4인조. 이분들도 다 여성분들이죠. 네네. 이분들 소개할 때 박수 치세요라고 소개할 때 박수 치는 거 말고 이 노래 극 중에서 그 저기 뭐 그 두 번째 왕비가 네. 뭐 첫 번째 왕비랑 싸울 때도 뭐 이럴 때도 좀 그렇고 이런 호응을 좀 같이 많이 해주셔야. 근데 이게 호응이 이때 호응해야 되는 건지 몇 번씩 봐서 알아. 아는 사람들끼리 딱 가서 하는 거는 약간 훈련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호응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객석에 좀 심어 있어야 돼. 중간에 으흐 막 이런 한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투어 공연 첫 공을 봤는데 거기는 외국 스태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스태프들이 막 객석에서 객석에 관객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약간 좀 공연 문화가 그렇진 못하잖아요. 조금 잘 지켜보는 쪽인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연 문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콘서트 공연 문화는 또 떼창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뮤지컬 공연 문화는 좀 이렇게 그 뮤지컬 중에서 어떤 일부 그런 류의 공연들, 좀 조용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공연들은 또 조용히 보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신나는 공연들 하면 또 커튼 콜 때 또 엄청 신나요.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형 뮤지컬이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줘서 안내 멘트 때 대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시모가 발라드 부를 때만 조용히 하시고 나머지 때는 근데 그거로 알아요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걔만 혼자 폼 잡고 딱 부르니까. 그리고 여기 깝깝합니다 진짜.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명 정도 나오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걸요. 조금 더 작은 공연장에서 좀 했으면 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 라이센스가 이게 제작비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핫한 뮤지컬 중에 하나여가지고 굉장히 물 올랐을 때 데려온 거거든요. 정확한 뭐 수치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제작비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로덕션보다 까다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무대 의상 이거 다 갖고 들어왔을 거고 그 의상 한 벌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은 못 하겠고 이럴 거면 샤넬 입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돈이에요. 진짜 엄청 불편하다면서요. 편하겠어요 설마? 그래서 이 의상 이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려면 이거 여러분들이 좀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볼게 보는데 좀 솔직히 좀 비싸잖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런 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예매처에 가보시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어요. 네. 이거 소셜에서도 좀 할인이 꽤 세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매 페이지에서도 이 6에 관련된 SIX에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요거 적극 참여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받아서 가시면 꽤 괜찮은. 그리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에 올라와서 공연 대학로 오셔갖고 공연 자주 보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삼성역 쪽으로 일정 잡으셔갖고 여기 공연 보시고 배우들도 엄청 우리나라 배우들 근데 되게 캐스팅 좋아요. 그리고 너무 저 캐스팅 안 보고 왔거든요. 왜냐면 내가 선택 못 할 것 같아서 다 잘해요. 누구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보고 갔었는데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캐스팅이고 노래 실력은 저는 외국 배우들보다 우리 배우들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노래를 기가 막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도 이제 참여하는 배우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식스가 투어 다닐 때 평균 이 식스를 하고 있는 배우들의 연령대가 20대래요. 근데 우리나라 배우들 37점 몇 세래요. 그만큼 근데 왕비 역할이잖아요. 이 헨리 8세한테 버림받거나 참수당하거나 뭐 그중에는 뭐 사실 네 번째 이 초상화 이 부인은 독일에서 왔던 제일 땡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기로 했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결혼했어요. 네 번째 부인도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이혼을 취소하잖아요.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죠. 근데 그래서 돈을 엄청 줬대요. 성을 하나 주죠. 네. 그래서 땡 잡았다 그러던데. 그게서는 정말 이 네 번째 부인이 이 내 인생이 최악이야. 그런데 너희가 1등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었던 역할이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노래 기가 막히게 부르지. 그다음에 저기 연기할 때 그 연령대를 이미 이해할 만한 연령대니까 연기도 또 충분히 되지. 관객 호응력도 그렇지. 그 무대에 섰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관객 호응도도 충분히 끄집어내지. 흡입력도 좋지. 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티켓 조금 이게 식스가 이렇게 화려하게 좀 티켓 구하기 힘들고 이런 공연 안 될 거면 우리 배우들이 브로드웨이 가서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깜짝 놀랄걸 아마.
놀라겠죠.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네. 이거 궁금해요. 브로드웨이 앨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캐스트 앨범에서 1위를 석권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경우들도 있군요. 아니 이게 나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소개했지만 이프덴도 네. 뮤지컬 음원 올라가자마자 뮤지컬 부분이가 어디서 1등했다고 그랬거든요. 60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예. 와 600만이면 정말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뮤지컬 앨범이 뭐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던 외국의 이제 유명한 작품들 캐치 메모리 이런 네. 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라든가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다 리메이크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뮤지컬이 전성기였을 때는 그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을 뮤지컬 곡들이 선점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죠. 네. 아니 팝 아티스트가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그쵸. 쉽고 뮤지컬은 와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음원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쫙 퍼지니까는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뮤지컬 우리나라 뮤지컬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여하튼 이 식스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음악들이 그만큼 대중적이고 네. 그러니까 뮤지컬 그러면은 폼 잡고 쫙 있다가 마지막에 쫙 올리고 부르고 막 이런 식의 넘버들로 그러니까 기억하시는데 이 뮤지컬 음악들이 별도로 들었을 때 경쟁력이 약간 약한 것이 드라마랑 연결된 게 굉장히 드라마를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적인 것보다도 음악적인 구성이 뭐 AABA 이런 거 되게 간단하게 쉬운데 물론 그런 곡도 있지만 많은 곡들이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고 뭐 편곡도 어렵고 구성도 좀 복잡하고 그런 곡들이 많은데 이 식스는 전곡이 다 팝 스타일의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좀 뮤지컬 음악의 경향들이 그 전에 되게 막 쏜다임 스타일의 음악과 그게 되게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막 띄어내면은 음악만 들었을 때 별론데 싶은 것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들어도 되게 듣기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공연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설정 자체가 500년 전에 튜더 가문에 있었던 그 왕비들 6명이 죽은 왕비들이 2023년에 살아난 거예요. 소환이 돼갖고 약간 그 뭐 잠실 주경기장 같은데 콘서트장에 야외 콘서트장 같은데 탁 불려 세워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한 곡 한 곡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아실 거고 그런 음악 때문에 관객들이 더 열광하게 되고 이 왕비들이 우울하게 내 인생은 이렇게 더러웠어. 나는 이때 죽임을 당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참수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꽈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음악이랑 잘 어울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들을 그래도 꼭 한 명씩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국장님이랑 저랑 봤던 캐스트를 한 번씩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라곤. 저는 이아름솔 배우로. 저는 손승연 배우 봤습니다. 불린. 저는 배수정 배우. 저는 김지우 배우 봤습니다. 시모. 전 박해나 배우. 전 박가람 배우가 봤습니다. 다른 캐스트. 클레페. 최연선 배우. 저는 김지선 배우고. 하워드는 어쩔 수 없이 김여원. 김여원 배우. 솔지님 빠른 쾌유 부탁드리고요. 파 역에는 저는 홍지희 배우. 이것만 똑같네요. 홍지희 배우. 저도 홍지희 배우를 봤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유주의 배우 신성한 이혼의 우리 한혜진 씨의 라디오 PD로 나왔던 유주의 배우. 키다리 아저씨에 나왔던 유주의 배우. 웨이스티드에 나왔던 유주의 배우. 차미의 유주의 배우. 유주의 배우가 합니다. 이게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배우들 실력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 식스는 오디션 때부터 공연계에 얘기가 자자했어요. 식스 오디션이 들어온다. 노래 잘하는 배우들은 다 본 거겠네요. 이 공연이 언제 정도에 하려고 한다. 다른 제작사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노래 잘하는 여자 배우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연락해갖고 빨리 섭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여섯 왕비가 각자 이제 시그니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마 공연장 가시면 그 사전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딱 하나 이 식스 팀에 컴플레인 할 게 있어요. 저도. 뭐죠? 블루. 파. 뭐? 안 보여요. 글씨가. 나랑 똑같네. 글씨가 안 보여. 좀 이렇게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캐스팅 보드에 있는데 파 있는데 그거 내 눈이 나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보여요. 그 파에는 그 글씨 테두리에다가 흰색이나 이렇게 약간 그림자 효과라도 좀 넣었으면.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 공연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공연의 시작은 6명 중에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던 왕비는 누구인가에 대한 배틀을 뜯는 건데 이 파 역할을 맡은 그 6번째 왕비가 우리 왜 이러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튼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은 어떤 왕비가 1등을 먹어야 되냐? 엠블린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엠블린이? 예. 오, 왜요? 이 친구는 사실 멀쩡하게 있는데 그 다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왕이 그 헨리 8세가 이제 유혹한 것이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사람이 참소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외도를 했다고 모함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외도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엠블린이 제일 불쌍하지 않나. 근데 워낙 지금으로 보면 되게 당차고 뭐 자기 할 말 하고 자기 주장 잘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을 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헨리 8세가 그 내치기도 하거든요. 말도 뭐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불쌍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셨구나.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모라고 생각했어요. 시모.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있었다던가 그런 것 자기도 이제 그 아까 방금 엠블린도 근데 엠블린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모는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저는 뭐라도 안 해본 게 제일 불쌍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시모를 그 나머지 5 왕비가 너도 여기 참여하게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시모 그 캐릭터 설명 중에 그 재미없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공연 중에 터지더라고요. 전 박가람 배우로 봤는데 박가람 배우의 이 말투나 이게 나쁘지 않던데? 재밌던데? 그래서 괜찮은데?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저 안 그래도 홍지 배우랑 끝나고 나서 통화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뮤지컬 공연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캐릭터들 많이 있는데 불러다가 모여서 좀 한마디씩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재밌지 않겠냐? 할 거 많다. 그리고 왕비? 헨리 8세 뭐 비운의 왕비? 조선왕조 봐봐라. 그러니까 싹 다. 관계자들 다 그 얘기해요. 장희빈급 숙비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왕 아니고 그런 애들 한번 모아야 된다고. 그거 모으고 옆에 이제 이거에 또 한 번 B급으로 이제 내시들 그 시기에 있었던 우리는 내시 이거 어디서 나왔던 노래인데? 외쳐조선이구나. 창작진 뭐 만든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까 유명한 사람들. 근데 이 의외로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요? 이 사람들이 이 작품이 거의 첫 작품이고 그 이후의 작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둘이 뭐 핫게이 타임스 머신이라는 작품을 에딘버러에 같이 프린지 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저기 토비 말보랑 루시 모스라는 두 창작진이거든요. 근데 둘이 공동 작가, 공동 작곡가예요. 그렇게 했는데 루시 모스가 이제 연출까지도 하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때 2020년에 재밌는 작업을 했는데 그 라따뚜이 그 디즈니랑 그걸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틱톡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한 게 아니라 각각 그때 이 코로나 때 배우들이 놀고 있잖아요. 각자 영상을 찍어서 그걸 라따뚜이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 뭐 음악 창작자들, 배우들이 다 참여를 해줬고 그래서 그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그 틱톡이 후원하고 틱톡 뮤지컬 라따뚜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 거기 연출을 했어요. 성시경 씨가 그 코로나 때 음악 같은 거 하면서 작업자들이 보내준 거 갖다 같이 합주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나 보다. 네네. 막 장면 연결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연출들이 있어요. 그 춤을 출 때도 앙상블이 혼자 추는데 얘를 3명으로 동시에 이렇게 나서 셋이 동시에 이렇게 앙상블처럼 춤추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연출을 했어요. 그 틱톡의 효과나 이런 건 다 이용을 한 거네요. 예. 근데 원래 틱톡은 이렇게 새로죠. 근데 제가 본 거는 그 아마 본 공연은 틱톡
그 세로로 했을 것 같은데 틱톡의 폼을 활용해서 다르게 또 했나 보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풀린 거는 그냥 유튜브 폼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천재네. 94년도에 태어났어야 되네. 94년도에 학교를 가갖고 내가 94학번이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한 건지 제안을 받은 건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디즈니하고 그 뭐죠 픽사 작품이니까 라따뚜이가 거기에 허락을 얻었고 또 워낙 이제 시기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다 놀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 공연 못 올리고. 근데 그 시기에 굉장히 좀 그리고 거기서 있는 수익금들을 배우 조합에 기부를 했어요. 멋지네요. 근데 거기에 연출을 맡은 거라 이 전체적인 기획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연출자로 참여를 했다는 거. 이 사람이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 왜냐면 너무 큰 프로젝트고 네. 그래서 시스템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근데 진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둘이 작가 작곡을 공동으로 했고 연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외국에서 요즘에 유행했던 해밀턴이나 뭐 이런 네. 작가 작곡 이거 하면서 배우까지 하고 연출도 하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뮤지컬이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장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배우도 스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창작진도 예상하지 못하는 천재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든 한번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인터넷상에 많이 열려 있으니까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게 또 나타날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한참 인기 있다가 우리나라에 올해 초연되는 작품 이게 아니라 현재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뮤지컬 중에 하나인 게 이 식스니까 이 작품을 근거리에 할 때 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라고 해서 약간 긴장해서 좀 이렇게 굳어져서 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좀 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좀 즐기시면 좋겠다. 보시면 왜 그렇게 저렇게 막 열변을 토할까? 정말 다 봤으면 좋겠는 공연이에요. 그 안 보면 왠지 사는데 큰 뭔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몇몇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 식스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 너무 잘 되면 아씨 라이선스만 잘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균형감 있게 저나 국장님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도 빨리 이 배우분들 모셔서 작품에 대한 얘기 하시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살펴볼까요? 네. 시작부터 신나는 뮤지컬입니다. 관객들이 계속 호응할 수 있어서 더 신나요. 뮤지컬 보러 온 게 아니라 콘서트장에 온 것 같기도 해요. 배우들 합도 좋고 한국어 정서와 유행에 맞게 번역도 잘 됐어요. 헨리 8세에게 가려지긴 너무 아까운 6 언니들 꼭 봐주세요. 그러면서 잘 쓰셨네. 신나서 쓰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 더 읽어주시죠. 너무 신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신나고 모든 넘버가 다 좋아요. 제발 어느 홍보 채널이든 나와서 라이브 박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차 좋아서 사이드에 앉아도 뒷자리에 앉아도 시야 좋고요. 배우들이 미쳤어요. 그리고 코엑스 아티움 저는 좀 그 객석 수에 비해서 좀 크다 이렇게 생각했던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 꽉 채울 만큼 에너지틱한 뮤지컬입니다. 이 정도면 됐죠? 아이엔컬처.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식스 더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는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에 이분들 나와요. 제가 연습실 갔었거든요. 이분들 에너지가 약간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하이텐션이시죠? 네. 신이 나를 만들 때 이 출연진을 보면 신이 나를 만들 때 신이 미쳤었나 보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정다희 배우, 임진섭 배우, 박세인 배우, 심수영 배우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식스 더 뮤지컬에 이아름솔, 배수정 배우가 출연하는구나. 저희가 신나게 이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 거 듣다가
배우분들이 더 지겹다 싶으시면 요거 다다음 주 거 요거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웬만하면 공연 끝나고 나서 너무 좋으면 분장실 들려서 막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김지우, 김여원 저 사이에 내가 간다고? 너무 내가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안 가고 카톡으로만 남겼습니다. 네, 너무 잘 봤다고. 네. 근데 들어와서 오시지 그랬는데 이제 2시에서 4시, 6시 반, 6시 공연인가 그러니까 텀이 긴데 이제 이 텀 길 때가 배우들이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 같아서 끝나고 카톡으로 막 흥분해갖고 막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까요? 네.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